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어엿한 봄이 왔네요. 봄만 되면 친정엄마가 참 많이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늘 화목했던 가정이었고 어려움 없는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자연스레 대학교에 올라가게 되어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두고 저는 서울로 상경해야 했어요. 저 역시 너무 낯설었죠. 어린 딸 혼자만 서울에 보내는 게 참 마음이 안 좋다. 엄마는 내가 어린애인가? 엄마가 종종 올라오면 되지. 그래, 그래야지. 나 혼자만 서울 보내고 엄마 걱정돼서 어떻게 발 뻗고 자겠어? 이 사람은 이제 영은이가 성인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래 엄마, 이제 내 걱정은 넣어도. 아이 같으니까 그렇지. 힘들면 언제든 다시 내려와. 알겠지? 힘들 게 뭐 있어 이 사람아. 애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뒷바라지 잘 해줘야지. 영은이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마. 알겠어요. 그냥 내 생각엔 마냥 애기 같으니까 그렇지. 학교를 가려고 서울로 가는 저를 엄마는 늘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걱정도 무색하게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보냈고 취직도 무사히 했죠. 요즘엔 취직하는 것도 힘들다던데 그 어려운 대기업에 떡하니 붙고 엄마 이제 진짜 걱정 안 해도 되겠어. 네 엄마가 너 대기업 붙었다고 하니까 아주 노래를 부르고 동네 잔치여자고 난리도 아니야. 서울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장하다 내 딸. 그러니까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아빠의 기쁨이야. 그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이제 걱정 좀 놔요. 늘 엄마한테는 어린아이였지만 그래도 제 할 일을 똑부러지게 해냈어요. 그리고 회사 동기가 추천해준 소개팅에서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외로운 서울살이여서 그런지 동기가 추천해준 소개팅을 흔쾌히 하게 되었는데 체격이면 체격, 말씨면 말씨, 모든 게 다 제 이상형 같더라고요. 많은 걸 알 수 없었지만 호남형인 것만큼은 분명했어요. 작은 식품회사를 다닌다고 하는 예비 남편이었고 회사에 대한 비전과 본인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 정말 확실하고 명확한 사람이었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기에 그 부분이 멋있어 보였어요. 와, 여기가 너희 집이야? 시골이라 답답하지. 부모님이 그래도 오래 살던 곳이야. 답답하긴 이렇게 마당 딸린 전원주택을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데. 그래? 좋게 봐줘서 고마워. 근데 과수원이 엄청 크네. 아무래도 엄마 아빠는 이게 생업이시니까 과수원으로 나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야. 그러게 대단하시다. 과일 탐스러운 것 좀 봐. 예비 남편과 한 번은 저희 본가에 놀러 갔는데 저희 집과 큰 과수원 그리고 논밭을 보며 놀라더라고요. 시골에 사신다고 하셔서 작은 아늑한 집일 줄 알았는데 너무 커서 놀랐어. 진짜? 엄마 아빠가 평생 살아온 곳이야. 그래도 이런 거 운영하려면 돈이 꽤 들어갈 텐데. 그리고 벌이도 많으실 거고. 우리 영은이 생각보다 알부자였구나? 에이 무슨 알부자야. 그냥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거고 예전만큼 잘 되진 않아. 지속적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납품업체가 고정적으로 있어서 근근히 사시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야. 겸손하기까지 다시 보인다 영은아. 에이 왜 이래. 그냥 평범하다니까.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네가 있다고 하니까. 너도 그 모습을 많이 배워서 열심히 산다는 생각에 뿌듯해서 그래. 요즘 개념 없는 애들도 많잖아. 고마워. 당신도 열심히 살고 회사 일에도 욕심 있잖아. 그럼 난 최연소 부장을 꼭 달 거야. 그런 예비 남편을 부모님은 참 좋게도 보셨어요. 우리 영은이가 친구들 데리고 온 지가 언제인지 이렇게 남자친구도 데려오고 참 좋네.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은이가 이렇게 예쁜 게 어머님 닮은 건가 봐요. 아유, 넉살도 좋구만. 갈 때 과일 좀 싸줄 테니까 가져가요. 우리가 줄 게 이런 거밖에 없네. 에이, 괜찮아요. 다 판매하시는 건데 제가 돈 주고 사 먹어야죠. 아니야. 원래 영은이가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는 그냥도 준다고.
부모님도 예비 남편이 참 마음에 드는 눈치셨어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에게 씩씩하게 구는 예비 남편에게 후한 점수를 주었죠. 그리고 머지않아 예비 남편은 진짜로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놀라긴 했지만 사실 매우 기쁘더라고요. 외로운 타지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가정을 꾸려서 안락하게 살고 싶은 소망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니 매우 기뻤어요. 우리 집에서 내가 외동의 귀한 아들이라 얼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길 원해. 영원히 너만 괜찮다면 빨리 신혼살림 차려도 괜찮지 않아? 그래, 우리 부모님도 내가 얼른 가정을 꾸려서 살면 더 기분이 좋으실 거야. 고맙다. 이렇게 흔쾌히 승낙해줘서. 어차피 결혼하면 선호 씨랑 하고 싶었어. 오래 연애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테 잘 맞춰주고 배려심이 강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거든. 우리가 이러려고 이렇게 돌아왔나 보다. 이건 마치 운명 같아. 서울에서 혼자 사는 딸 걱정에 매일을 잠 못 이루던 부모님이었기에 저의 결혼 소식을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결혼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나가게 되었죠. 전혀 문제될 것 없는 결혼 준비일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예비 남편의 어머니, 즉 예비 시모마저도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아들밖에 없어서 딸처럼 대해주시겠다고 하는 예비 시모 덕분에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였고 막힘이 없었거든요. 영은이네 땅이 많다지? 아, 네 예전에 할머니가 물려주신 땅이에요. 지금은 개발이 덜 돼서 놀고 있긴 하지만요. 요즘에는 로또보다 땅이 낫다더라. 영은이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수준도 우리랑 비슷하니 내가 며느리감으로 딱이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선호 씨가 얼마나 자상하다고 하는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세요. 아, 맞다. 여기 배 좀 가져가셔서 드세요. 저희 부모님이 가수원에서 직접 키우신 거거든요. 아유, 이 귀한 배를 주다니 어머님이 힘들게 키우신 거 아니야? 에이, 늘 하시던 일인데요, 뭐. 엄마가 예쁜 걸로 특별히 선별해서 포장하셨대요. 감사해라. 영은이 어머님 참 마음도 곱구나. 아주 우리 영은이 같아. 엄마는 그렇게 영은이가 좋아요? 그럼 여자도 남자 잘 만나야 하지만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해. 그러니까 너랑 영은이가 딱이지 뭐니? 영은아,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 난 우리 아들보다도 네 편인 거 알지? 엄마는 아들 이렇게 귀하게 키워놓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도 영은이는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좋겠다. 엄마가 영은이를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나도 좋고 영은이도 좋잖아. 우리 아들도 최고지만 며느리도 최고라는 거야. 너도 그렇고 영은이도 얼마나 선남선녀인지 엄마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영은아, 우리 잘 지내보자. 근데 너도 선우한테 여자로서 내조는 잘 해야 하는 거 알지? 감사합니다. 시골에 계셔서 엄마 아빠가 늘 제 걱정뿐인데 어머님 덕분에 걱정을 많이 놓고 계세요. 저도 딸 같을 순 없겠지만 선호 씨랑 결혼하면 꼭 딸 같은 며느리가 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조는 걱정 마세요. 엄마, 며느리 잘 얻었죠? 요즘 이렇게 말 예쁘게 하는 여자 없다니까. 엄마가 늘 말해오던 며느리감이잖아요. 그래, 맞아. 영은이가 아주 마음에 쏙 든다. 부모님이 얼마나 귀티나게 키우셨는지 안 봐도 비디오야. 어머님이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내 주변에 며느리 잘못 얻어서 집 여러 풍비박산 난 거 봤거든. 빚쟁이에 돈도 없고. 아, 말도 마. 그런 면에서 우리 영은이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영은이는 걱정 안 해도 되지. 귀한 집 외동딸이라는 배경을 어머님은 참 좋아하셨어요. 시골에 계시지만 땅도 많고 과수원을 운영하는 저희 부모님을 대단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영은아, 너희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니네는 그런 것부터 빨리 결정했어야지. 제가 모아놓은 돈도 있고 저 결혼할 때 아빠가 많이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 하긴 땅 하나 팔면 돈이 얼마야. 영은이 시집 보내는 건 부모님들이 걱정 하나도 안 되겠다. 에이, 아니에요. 과수원도 예전 같지 않고 저희 부모님 노후만 생각한다면 제가 사실 아빠 도와주시는 것이 그렇게 내키진 않아요. 오히려 제가 더 못해드려서 죄송하죠. 외동딸인데 설마 그냥 보내시려고.
아마 어머님 아버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야. 그러실까요? 그래도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죠. 사실 요새는 스몰 웨딩도 대세니까 선호 씨랑 잘 상의해서 준비해 볼게요. 그 스몰 웨딩 다 별거 없다.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엄마가 잘 알겠지.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 그냥 어른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면 그만이야. 그건 그렇지만 난 그렇게 부담되는 결혼은 지양하고 싶어서 그래. 영은이가 소박한 매력도 있고 좋네. 시어머님은 늘 매사에 긍정적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만사 오케이셨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죠. 우리 영은이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영은이 정말 예쁘게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나 귀한 딸을 키워주셨는데 그럼 제가 감사해야죠. 제가 우리 아들도 빠지는 거 없이 키웠어요. 애들 회사가 서울의 중심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을 그쯤 얻었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해야죠. 우리 영은이랑 선호가 잘 사는 길이 좋은 것이니까요. 역시 이래서 제가 영은이를 좋아한다니까요. 애가 구김살이 없잖아요. 이래서 수준이 맞아야 한다는 게 꼭 우리 보고 하는 말 같지 않나요? 시어머니의 수준이라는 소리에 조금 듣기가 불편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수준이야? 아니 왜? 내 말이 맞지? 선호야 안 그러냐? 듣기 좋구만. 아, 뭐 그렇죠. 그냥 우리가 잘 맞으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예비 남편과 시아버지가 잘 무마를 해주셨네요. 저는 수준이라기보다는 영은이가 좋다고 하니 그냥 선호가 좋네요. 감사해요. 아, 그런데 사돈, 저희가 아무리 사업하는 집이라지만 밀린 잔금과 대금들이 있어서 집 같은 경우는 사돈네가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사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상견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온전히 집을 다 해오길 바라시는 걸까요? 사실 누가 하면 어때요? 같은 수준끼리. 근데 저희가 밀린 대금이 좀 있어서 미리 집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의 이런 말씀에 예비 남편과 시아버님은 짜고 친 듯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 역시 신혼집을 저 혼자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사실 너무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 부분은 제가 선호 씨랑 상의해 볼게요. 이렇게 어른들끼리 있었을 때 얘기를 끝내놔야 하는 거야. 네, 그러죠. 저희도 영은이가 살집을 해주면 좋죠. 그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역시 사돈 통이 크실 줄 알았어요. 흔쾌히 엄마는 그 말을 받아들였지만 사실 땅이라도 팔아야 집을 마련할 수 있었기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는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영은이라면 하도 좋다고 하니까 말도 저렇게 편하게 하네요. 사돈 어른들이 이해해 주세요. 그저 영은이가 잘 배우고 곱게 큰 게 된 것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랍니다. 네, 알죠. 오해 안 합니다. 사실 영은이가 저한테 가분하죠. 곱게 키워주신 외동딸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선호야, 선호도 우리한테 훌륭한 사윗감인데 그런 말 마라. 난 영은이가 선호 데리고 올 때부터 호감상인 게 마음에 들었어. 제가 영은이 하나도 서운하지 않게 잘 챙겨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선호도 잘 챙겨주세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제가 선호 챙길 게 있나요? 이렇게 늠름하고 멋있는데. 알겠습니다. 장모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희 들어가 볼게요. 그래, 선호 정도면 뭐 훌륭하지. 엄마, 뭐 좀 그래? 아니, 그럴 게 뭐 있어. 그냥 너 참 예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 너도 잘해야 해. 시부모 될 자리가 결혼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그래도 집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워. 엄마 아빠 노후도 생각해야 하는데 왜 괜찮다고 했어? 가능하지도 않으면서. 너한테 그 정도 집 해줄 정도는 있어. 그리고 내가 자식이 둘도 아니고 딱 너 하나뿐인데 어떻게 너를 책 잡히게 하니? 그래도 엄마 집 부담되시면 지금이라도 같이 하자고 해. 선호 씨네 집도 사업하시는 집안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어떻게 그래? 시부모 사랑받으려면 책 안 잡히는 게 중요하다. 그래 영훈아, 엄마 말 들어.
엄마가 오직 너 생각하면 이럴까? 아빠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마. 미안해. 딸 하나가 아주 엄마 아빠 등골까지 쏙 빼먹네. 내가 잘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내 걱정은 마세요. 그렇게 상견례를 마쳤어요. 저에게 모든 걸 해주신다고 했지만 부모님에게 대놓고 예비 남편을 잘 챙겨달라는 말이 조금은 불편하더라고요. 예단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좋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어차피 딸도 너 하나 있는 거고 사위도 너 하나 있는 건데 우리가 해줄 건 다 해줘야지. 너무 부담 갖지 마셔. 그래도 우리가 알아서 하는 부분도 있어야지. 땅이랑 이런 거는 나중에 엄마 아빠 노후에 써야지. 어려워도 너 하나 시집 못 갈까봐? 걱정 말어.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어. 사실 보기 좋아 보일 뿐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이었어요. 땅은 팔려야 돈이 되는 것이고 가수원도 잘 돼야 돈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딸이 혹시라도 예비시댁에 책 잡힐까봐 모든 걸 다 해주시라고 하셨어요. 이게 웬 통장이야? 너 결혼할 때 쓰라고 아껴뒀지. 이거 보태 쓰고 선우한테는 따로 선물해 줄 거야. 엄마 아빠도 돈 없으면서 무슨. 너 시집 보낼 돈은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가고 싶은 건 다 해가. 자식이 커도 부모 눈엔 애기같이 보이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 선물을 사러 간 날 크게 실망을 하고 말았죠. 씀씀이가 큰 줄 몰랐어서 그런지 통 크게 명품관에 가서 대놓고 남편은 저에게 무리한 예물을 요구했어요. 그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지만 남편은 끝끝내 본인이 잘했다며 저에게 큰 소리를 치고 압박 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롤렉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자기랑 나랑 무슨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인인데 너무 과하다. 이건 우리 부모님도 너무 부담이야. 장인어른이 마음에 드는 거 고르라고 했는데 뭐 어때? 그 말 뜻이 갖고 싶은 거 다 해주시라는 뜻 아니겠어? 말만 그렇게 하신 거지 본인들도 과일 팔아 사는 걸 자기는 어쩜 이리 철이 없어? 이건 너무 과해. 적당한 걸로 하자. 너 우리 엄마가 해준 건 안 과해? 그건 어머님이 기어코 받으라고 하셔서 그런 거지. 나도 이게 과하다고 생각했어. 말씀드릴 거야. 우리 엄마한테는 그런 거 받아놓고 나는 못 해주겠다고 하는 거 너무 실망인데? 나야말로 실망이야.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다시 생각하게 돼. 뭐? 파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게 아니라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예물 문제로 예비 남편과 다투게 되었어요. 사실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결혼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영훈아, 네가 참아. 남자애들 다 어린애들이다? 내가 키웠지만 어쩜 저리 철이 없는지. 그래, 네 말 무슨 말인 줄 알아. 회사원이 무슨 고가의 시계야, 그치? 적당한 걸로 고르지. 내가 따끔하게 혼냈으니까 걱정 마. 감사해요. 이런 문제로 심력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야, 이런 부분은 언제든 나랑 상의해도 돼. 근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것도 있는데 이왕이면 인생 첫 선물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니? 네? 그래도 직장인한테는 과하죠. 아, 뭐 네 말도 맞긴 한데 어머님,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님은 저희가 소원을 짰다는 것을 알았는지 저를 많이 달래주셨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철이 없다 정말. 저도 너무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날 화도 내고. 괜찮아. 다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마. 선호도 얼마나 후회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시어머님 덕분에 저희는 화해를 하게 되었죠. 미안해. 나도 화나서. 그리고 내 욕심이 과했어. 직장인인데 그런 거 생각 못하고 그저 허영심에 눈이 멀어서는. 괜찮아. 나도 미안해. 좋게 말했어도 됐는데 자기 기분 나쁘게 한 거잖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이 일로 저희는 더 깊어졌다고 생각했고 결혼 준비에 더욱 열을 가하게 되었는데 예비 남편네 집에 놀러간 날 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어요. 이게 뭐야? 청첩장? 아, 그거? 아, 넌 왜 남의 서랍을 봐? 당연히 열려있으니까 보지. 그리고 이런 것도 못 봐? 이거 자기 이름이잖아. 아, 설명할게. 그래, 나 파혼 전적 있어. 뭐?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어차피 결혼한 것도 아니고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했어. 걔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 맞았고 우리 엄마가 말하는 수준도 걔는 미달이었어. 자기 파혼한 거 신경 안 써. 그래도 얘기는 해야지. 그냥 당연히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 당신이랑 결혼할 거고 또 과거니까 굳이 얘기 안 했던 거야. 사실 이 문제로 파혼을 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사실을 숨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을 소개시켜준 지인에게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난 당연히 말했을 줄 알았어. 아, 몰랐구나. 하긴 그럴만하다. 여자애가 엄청 울고불고 매달렸는데 칼같이 거절했대. 너도 겪어봐서 알겠지만 그 시어머니가 보통 수준 따지는 양반이니? 여자애가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결혼 직전에 파혼한 거야. 선호 씨는 뭐라고 하고? 선호 씨야 뭐 가슴 아팠겠지. 그래도 어쩌겠어. 부모 가슴에 대못 받고 결혼을 못하지. 그래도 마지막엔 좋게 헤어졌는데 너랑은 그럴 일 없으니까 내가 너 소개시켜 준 거야. 그래도 키도 크고 훤칠하고 직업도 괜찮잖아. 지인의 말에 너무 황당했지만 이제 와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도 나한테 언지를 한번 주지. 미안해. 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알아서 둘이 좋아 만나면 자연스레 알게 될 것 같았어. 혹시 문제 있어? 아니야, 문제는 아니고 그냥 뒤늦게 알게 됐으니 조금 당황해서. 둘러댔지만 기분은 영 찜찜했어요.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다지만 사실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와 파혼한 전적이 있다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걸리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얘기라도 해보자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말할게. 당신 전 약혼자랑 파혼한 이유가 뭐 수준 차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도 별반 다르지 않아. 땅도 있고 과수원도 하니까 좋아 보이지만 땅도 안 팔렸고 과수원으로 근근히 먹고 사셔. 게다가 나 공부시키느라 본인들은 제대로 뭐 하나 사입지도 못하셨어. 걔랑 너랑 같아? 네가 아무런 집 딸이어봐라. 내가 파혼하나. 걱정 마. 나 진짜 그런 속물로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야. 아무래도 이래저래 실망하는 것보다 낫잖아. 당신은 달라. 내가 과거에 그런 선택을 했지만 나도 후회 많이 했고 이번엔 진짜 사랑하는 여자랑 꼭 가정 이루고 싶었어. 당신 진짜 속물 아니지? 아니라니까. 그때 나도 어렸었고 또 잘 몰랐어. 미안해. 얘기 안 했던 거는 굳이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았던 게 더 커. 알겠어, 믿을게. 그리고 나도 덮을게. 찜찜했지만 제 집안 환경을 얘기해도 다 괜찮다고 하는 예비 남편이 믿음직스러웠어요. 나는 다르겠거니 싶었고 그렇게 저희는 막힘없이 결혼을 준비해 나가게 되었죠. 영은이 오랜만이다. 못 본 새 더 예뻐졌네. 아, 맞다. 너희 신혼집은 잘 구해지니? 아무래도 가격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마음에 드는 집은 가격이 비싸고 가격이 적당한 집은 또 마음에 안 차고. 너희 부모님이 땅 팔아서 좋은 집 해주시려고 하는데 뭘 그렇게 고민해? 원래 첫살림이 중요한 거야. 그래도 적당한 가격에 진행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도 노후를 생각하셔야죠. 효도는 못했어도 노후 자금까지 탐내고 싶진 않거든요. 노후? 아니 그럼 네 부모님들 노후도 대비 안 하셨다는 거야? 땅이랑 과수원이 있으니 그걸로 노후 준비하라고 하셔야죠. 저 역시 결혼하면 이제 새살림 차리는 건데 언제까지 손 벌릴 순 없잖아요. 선호 너 이 사실 알았어? 아니 땅 부자에 과수원 평수도 어마어마하더만 뭘 그렇게 돈덩거리니? 그거 다 빚이야? 빚은 아니지만 땅도 팔려야 돈이죠. 그리고 과수원은 요즘에 힘들어요. 저 어릴 때야 잘 되셨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얼굴이 싸늘하게 굳으셨어요. 아니, 네 부모님도 너랑 같은 생각이래? 요즘 애들 너무한다지만 넌 너무 니네 부모님 생각하는 거 아니니? 그래도 외동딸에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을 텐데 당연히 해줄 건 해주셔야지. 어머님, 그런 거 바라신 거면 잘못 짚으셨어요. 선호 씨한테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저희 집 생각처럼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저 없이 키우지 않으셨고 가르쳐 주실 거 못 가르치지 않았지만 지금 제 앞가림은 제가 하고 싶어요. 효녀 났네. 그럼 이건 아닐 말이지. 솔직히 우리 선호 잘난 외동아들의 3대 독자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처가 빚 좀 보라고 신복감을 고르고 골랐다고. 그런데 네가 내 생각만큼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건 아닌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예단이 마음에 안 드시면 파혼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맞잖아. 집안도 격이 맞아야 사돈인 거야.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어머님은 처음으로 성을 내시고 나가버리셨어요.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저도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진 않았죠. 역시 결혼은 둘뿐만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싶었을 때 갑작스럽게 친정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네요.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배 따다가 갑자기 쓰러졌어. 그래서 얼른 병원에 온 거야. 어제까지 나랑 웃으면서 통화했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일단 마음 독하게 먹어. 의사가 마음의 준비라도 하라고 했으니까. 저에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나 버렸고 평생 일만 하던 엄마는 제 결혼식도 보지 못한 채 뇌출혈로 쓰러져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너한테 모진 소리 안 하는 건데 내가 미안하다. 마음이 많이 안 좋았지? 엄마가 진짜 걱정 많이 하셨어, 영훈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마음의 준비가 안 되네. 우리 엄마 일어나실 거야. 그러니까 나 안 울고 씩씩하게 있으려고. 그래, 마음 독하게 먹어라. 하나뿐인 딸을 두고 어떻게 엄마가 눈을 감으시겠어. 그러니까 허튼 생각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 네, 어머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나름 저와는 정이 있으신지 병원까지 찾아와 저를 위로해주는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그래도 정이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었지만 그날 병원에서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의 대화 내용을 듣고 경악을 하게 되었죠. 아마 영은이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아빠가 혼자 가서 하겠냐? 땅이고 뭐고 다 처분하겠지. 그럼 그게 누구게 되겠어? 너랑 영은이 차지야. 아, 그럴까? 근데 영은이도 부모님 노후는 건들고 싶어 하지 않아 해. 지가 그러면 그러는 거야? 결혼을 했으면 응당 그거에 맞게 해와야지. 어디서 지 혼자 잘 배운 아가씨 행세야? 부모가 그러라고 부모지 달리 부모야? 거기가 노다지 땅이라 땅값도 아마 쏠쏠하대. 내가 부동산 가서 다 물었다. 진짜? 와, 잘만 하면 호박이 넝굴치 들어오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영은이 비 잘 맞춰주고 딱 사이라고 못 박아. 아직 식은 안 올렸으니 그 변덕스러운 게 파토낼지 누가 알아? 알겠어. 그런 거야 내 전문이지. 처가 하나 잘 두면 너 3대가 먹고 사는 거야. 걔네가 딱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땅이며 과수원이며 엄청난 알부자라고. 게다가 외동딸, 이건 뭐 네가 잘 살으라고 부추기는 거지. 알겠어, 엄마. 영은이한테 일단 잘하고 최대한 비 맞추도록 할게. 그래, 너 지난번에 파혼한 거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게 엄마도 중간에서 잘할 테니까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잘하자고. 아마 내 예상컨대 걔네 아마 며칠 못 버틸 거야. 근데 영은이가 말하기론 걔네 집 돈 별로 없다는데 이렇게 걔한테 쏟아부어도 되는 거야? 땅 부자들이 알부자들이라니까. 요즘엔 로또보다도 되기 힘든 게 땅 부자야. 맨날 떽떽거리는 거 참아주기 힘들어. 결혼만 해봐라. 그게 다 니게 될 건데 그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알지? 우리 아들. 그러니까 엄마 말만 듣고 걔한테 올인해. 알겠지? 알겠어. 고주가 눈앞인데 조금 더 노력해야지.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토악질이 나오더라고요. 따질 겨를도 없이 엄마의 병간호가 시작되었어요. 예비 남편은 그런 저를 살뜰히 챙기는 척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생전에 빚을 많이 지셨나 봐. 이 땅 팔아서 아빠 보고 갚으라고 했어. 빚? 아니 뭐 얼마나 지셨길래. 가수원 하려면 원래 목돈이 많이 필요해. 땅을 담보로 좀 많이 하셨나 봐. 그래도 팔면 갚을 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빠도 지금 심신이 힘드실 텐데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힘들어하셔. 예비 남편은 제 이야기에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마도 머리를 굴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엄마는 결국 눈을 뜨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너무나도 허망하게 엄마를 보내고 나니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아빠 그만 오세요. 그렇게 울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도 잘 보내드려야지. 너라도 이성을 찾아서 다행이다. 좋은 일 앞두고 이게 뭔 난리야. 다 일이 이렇게 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할 때 남자친구가 들어왔고 조용히 상을 치르고 있는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여기서 이런 말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미리 말은 해야겠다. 무슨 말? 나 지금 정신 없거든. 우리 그만 만나자. 뭐? 지금 이게 엄마 돌아가신 사람한테 할 소리야? 매도 먼저 나오는 게 낫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 파혼하자는 이유가 뭐야? 내가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할 때는 절대 나랑 헤어지는 일이 없다더니. 아, 그냥 내 마음 좀 이해하고 조용히 헤어지자. 이유를 알아야겠는데 이렇게 내가 최악일 때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뭐 빚도 많다고 하고 솔직히 이렇게 없는 집 딸이었으면 결혼한다고 하지도 않았어. 꼭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겠냐? 당장 파혼해. 땅 팔아서 빚 갚아야 한다니까 그러니? 아니 솔직히 너 돈돈거리는 거 이해 안 갔는데 내가 원하는 이성상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헤어져 줘. 어이가 없네. 우리 청첩장까지 찍기 직전이야. 꼭 이렇게 해야겠니? 내 파혼 경력 알잖아. 내가 2번 파혼해야겠어? 그냥 조용히 헤어지자니까. 친정엄마가 돌아가시자 장례식에 문상 온 예비 남편이 파혼을 시전하는데 그때 조문 온 문상객들을 본 순간 예비 남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문상을 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비 남편의 회사 임원진들이었어요. 아니, 자네 여긴 어떻게? 아, 저한테 파혼하자고 하네요. 제 약혼자였었고 빚도 많고 하니 저에게 파혼하자고 하는 예비 남편이네요. 자네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었나? 그래놓고 진급은 무슨? 부하 직원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어? 아니 부장님, 그거랑 이거랑 같나요? 이건 개인적인 사유일 뿐이죠. 개인적인 일이 회사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예비 장모님이었다면서 어떻게 장모 돌아가시고 하는 장례식에서 파혼 선언을 해? 그게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긴 뭘 들어봐. 당신이 나한테 파혼 선언했고 그동안에는 우리 집 땅을 노리고 나랑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한 거잖아. 남편의 회사 임원진들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남편의 회사 임원진들이 엄마 장례식에 온 이유는 사실 남편은 식품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그 식품회사에서 유통되는 과일들을 저희 엄마네 과수원에서 유통하고 있었어요. 워낙 작은 회사일 때부터 유통을 해왔던지라 임원진들과도 잘 아는 사이였어요. 회사가 어려울 때 납품 대금도 안 받은 적도 많다고 하시면서 저희 엄마와 아빠를 막역한 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회사 같은 곳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예비 남편 회사인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놀라웠어요. 이로써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모든 사실을 알았는데 저희 아빠도 예비 남편이 식품회사를 다니는 것만 알았지 여기 회사인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예비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가족적인 분위기인 회사라서 이런 행동을 한 예비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고 임원진들은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나가버렸어요. 너 일부러 그랬지? 알고서 나 엿먹이려고 괜히 빚을 갚는다는 둥 그런 거지? 파혼하려고 한 건 맞지. 네 입에서 파혼하자는 말이 나오게 하려고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파혼하고자 할 줄은 몰랐거든. 네 발등 네가 찍은 거야. 누굴 탓해? 나 이번에 과장 진급 앞두고 있었던 건 몰라? 알면서 괜히 그런 거잖아. 너한테 그 정도로 관심 없거든? 너 어떡할 거야? 회사에서 쌓은 내 신임, 내 위치 어떡할 거냐고? 당신 인성 문제로 신임 잃은 걸 누굴 탓해? 난 여기서 나한테 파혼하자고 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진짜 본인 발등을 찍어요. 회사 임원진들은 예비 남편을 안 좋게 보고 난 뒤 저희 엄마 조문을 마치고 떠났어요. 한마디 해줄게. 우리 엄마 빚 없어.
네 입에서 파혼 소리 나오게 하려고 한 말이야. 우리 엄마 눈도 못 뜨고 사경을 헤맬 때 니네 뭐라고 했어? 땅이 많으니 알부자니까 적당히 비 맞춰주라고 했지. 그게 약혼자 어머니가 사경을 헤맬 때 할 소리야? 애초에 내가 땅 부자 같으니 나를 소개받은 거지? 정말 너무한다.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내가 그렇게 만만했니? 아니 그건 엄마가 그런 여자를 데려오길 바래서 내가 그냥 엄마 비 맞춰주려고 한 소리야. 솔직히 내가 너한테 그냥 돈 없이도 된다고 한 게 거짓 같았어? 거짓 같았어. 애초에 돈이 중요하지 않았으면 전 약혼자랑 파혼하지도 않았겠지. 미안하다고 사과할 테니까 당장 임원진들 만나서 오해였다고 해. 너 내가 회사에 대한 비전이 얼마나 큰 놈인 줄 알면서 이런 짓을 해. 그건 유감이다. 근데 네가 네 발등 찍은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렇게 정신사나운 장례식이 끝났고 엄마를 잘 보내드렸어요. 너무 후회가 많이 남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고 전 예비 남편과의 파혼 수순을 밟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한달음에 달려오셨어요. 너 빚쟁이라고 그렇게 광고하고 다니더니 빚쟁이도 아니라며. 내 아들 떼어내려고 한 소리니? 네, 맞아요. 아줌마가 앞에서는 저 챙겨주는 척하면서 저희 집 땅 보고 그렇게 본인들 것인 줄 착각하길래 연기 좀 해봤어요. 어쩜 여우같이 영악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엄마를 간호하는 제 뒤에서 저희 집 땅이랑 과수원 팔아 치워먹을 생각하는 본인들은 어떻고요? 그거야. 어차피 팔면 외동딸이 네 거고 또 그러면 사위 내 아들 거 아니야. 그 말한 게 뭘 그리 뒤통수 칠 일이라고 쇼까지 하면서 내 아들을 떼어내? 그 쇼에 넘어가서 파혼하자고 한 건 아줌마 아들이에요.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려고 했는지 그 회사 임원진들이 우리 엄마랑 막역한 사이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아마 눈 감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여태까지 땅으로 놀아난 내가 불쌍해서 마지막 벌을 당신 아들한테 주신 거지. 뭐야? 그렇게 중견기업에 과일까지 납품하는 가수하니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예물도 못 해준다 돈도 없다 연기를 해? 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제 어차피 볼 일 없으니까 연락도 마세요. 엄마 돌아가시고 저 많이 깨달았거든요. 나 너한테 손해배상 소송할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될 뻔한 아주머니는 저에게 고성방가를 치며 삿대질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와 막역하던 식품회사 아저씨들은 장례식까지 와서 파혼을 요청하는 남편이 괘씸했는지 진급 후보에서 탈락을 시켰죠.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해야겠어? 파혼은 그렇다 치고 내가 일욕심이 얼마나 많은 줄 알면서 이래. 그러니까 못되게 살지를 말았어야지. 네 업보 네가 다 돌려받는 거야. 남 탓할 시간에 너를 돌아봐. 회사에 꿈도 많고 야망도 많던 예비 남편은 결국 승진을 앞두고 후보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고 회사 내에서도 엄청나게 이미지 추락이 있었어요. 다 소문났잖아. 우리 회사 과일 드시는 과수원집 사위될 뻔했대. 그것도 땅도 많고 과수원도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결혼 좀 해보려고 했다가 막상 빈껍데기라고 하니 글쎄 예비장모 장례식장 앞에서 바로 파혼하자고 했대. 인성 대박이지 않아? 근데 하필 그 과일 장수 장모님이 우리 회사 임원진들이랑 막역한 사이. 이것처럼 드라마가 어딨냐고. 이선호 씨 이제 회사에서 얼굴 두고 다니기 글렀지. 웬일이야. 파혼 전적 한 번 있다더니 그때도 그럼 그런 것 때문에 파혼했나 보네. 아니 무슨 남자가 쫌빼기같이 돈을 그렇게 밝혀? 진짜 너무한다. 그러니까 다 돌려받는 거지. 쟤 이제 나락이지 뭐. 예비 남편의 회사는 꽤나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파혼 스캔들은 예비 남편에게 꽤나 크게 데미지로 다가왔어요. 아니 부서 이동이라뇨. 거의 자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부장님 지시야. 뭐 딱히 여기서 성과를 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물류팀 한번 가서 조금 쉬다 온다고 생각해. 아 솔직히 파혼한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남녀가 안 맞으면 파혼도 할 수 있는 거지. 이걸로 제가 자천까지 당해야 하냐고요. 어쩌겠나. 그 납품업체가 임원진들이 엄청 신뢰하던 사장님들이었는데. 저 진짜 이대로 못 받아들여요. 그럼 나가야지 뵐 수 있어. 회사가 싫으면 떠나야지. 와, 이건 나가라는 거네요. 나가라고 강요는 안 했어. 부서 이동시킨 거지. 예비 남편은 그렇게 울며 과자 먹기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가장 몸을 많이 쓰는 물류센터로 발령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왜 이런 힘든 일을 해? 너 당장 그만둬라. 아빠 사업체 물려받아. 다 쓰러져가는 사업체 물려받아 뭐하라고요? 그래도 물류센터보다는 낫지. 사장이라는 명함이 얼마나 좋아. 너 그래야 너한테 시집 오겠다고 하는 집안 좋은 여자들이 있는 거야. 장가가서 팔자 피려면 당장 물류센터 때려쳐. 아니면 영은이한테 얘기 좀 잘해달라고 하자. 글렀어. 솔직히 우리가 잘못했잖아. 난 영은이 돈 없어도 괜찮았는데 끝까지 엄마가 돈돈하는 바람에 속물처럼 다 엎어진 결혼이었어. 너도 좋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엄마가 하도 돈 없으면 구질구질하게 산다니까 그런 거지. 알겠다. 다 엄마 잘못이지. 그래도 두고 봐라. 엄마가 너 아주 떵떵거리는 집에 장가 보낼 거니까.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날 누가 좋아해요? 그냥 엄마도 이제 눈 낮춰요 제발. 그렇게 예비시부는 파혼 후 저에게 연락이 와서 황당한 소리를 하였죠. 네 아빠는 살아계시니 그 임원진들 만나서 다시 잘 얘기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 물류센터가 웬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는데 이건 아니잖아. 본인이 자초한 일인데 왜 저보고 수습하라고 하세요? 이게 니네 엄마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이잖아. 저 거지된 줄 알고 파혼 요청한 아줌마 아들을 탓해야지. 어차피 그거 아니어도 파혼은 하려고 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앞길 창창한 남자 인생 망치니까 좋으냐? 그건 아니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자초한 일 알아서 수습하라고 하세요. 물류센터 가서 또 알아요? 물류팀장 될지. 너 지금 우리를 비꼬아? 비꼬긴요. 현실을 얘기해드린 거예요. 주제에 집도 해야라. 예물도 좋은 걸로 해와라. 참나. 예단도? 저도 노땡큐네요. 좀 사는 집이면 해줄 수 있지. 그쵸, 해줄 수 있죠. 근데 적당히 일을 아셔야죠. 됐고요. 그렇게 귀한 집안이니 물류센터로 간 아드님이 알아서 건사하세요. 전 그렇게 일어났네요. 예비시모는 물을 마시면서 악다구니를 썼지만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제 생활은 정말 많이도 변했죠. 앞길 창창한 애가 왜 시골에 내려와서 힘든 걸 하려고 해. 그래도 엄마가 평생 몽다운 건데 내가 도전이라도 해보고 싶어. 가수원 키워서 납품 많이 해보자 아빠. 됐어. 젊었을 때나 일 벌리는 거지.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아빠는 작게 하시고 싶어 했지만 저는 엄마가 평생을 몸담아온 이 가수원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어려서 부모님을 도와 밭일, 과수원 일을 많이 했던 터라 사실 익숙하기도 했죠. 거래처 2개나 땄어 아빠. 우리 이제 열심히 키우기만 하면 돼. 꼭 네 엄마 젊었을 때 보는 것 같다. 사실 이만큼 과수원 키운 것도 네 엄마지. 그냥 근근히 먹고 살자는 거 알아서 다 키운 거야. 거래처도 따오고. 내가 두고 봐. 더 많이 키워서 잘 살아볼게. 난 사업에 수완 있는 것 같은데 아빠가 뒤에서 서포트만 잘해줘요. 고맙다. 네가 있어서 엄마가 없어도 얼마나 든든한 줄 몰라. 내 딸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래, 엄마의 한평생을 바친 곳인데 내가 열심히 해보고 싶어. 전 그렇게 대기업 회사원에서 시골 처녀로 변했네요. 그리고 농업에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지금 남편은 제가 납품하고 있는 거래처의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 미팅할 때 젊은 여자가 나와서 놀랬어. 아,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일 키우는 게 재밌더라. 사업도 확장하고 딱 내 천직인 것 같아. 아마 엄마가 돌아가시고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일걸? 그래도 덕분에 우리가 만났잖아. 나도 옆에서 자기가 일하는 거 많이 도울게. 지금의 남편은 허영심이 많지도 않아요. 그저 소소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게 저와 딱 잘 맞고 저를 많이도 지지해주는 남편이죠. 엄마가 돌아가셔서 속상하지만 제가 열심히 이곳에서 엄마의 업을 이어받아 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많이도 대견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글을 쓰니 하늘에 계신 엄마가 매우 보고 싶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도 꿋꿋이 엄마의 삶과 같은 농장일을 하며 그리움을 달래야겠어요. 제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앞날에 평온만이 가득하길 빌면서 글을 마칠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